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저 부산 지역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도 그 부산에 계시는 그 무릎팍 아프셔서 계속 그 걷기 운동을 해서 좋아지셨던 분은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걷기 운동을 계속하십니다. 건강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전거 딱 타면서 또 건강을 또 조금 보강을 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왕 살면서 짧은 인생인데 좀 즐겁게 살자. 성질 내고 살아봐야 나만 손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갑상선 질환 질문하신 분 그 내용입니다. 갑상선 질환과 연관 있는 요드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드, 아이오딘, 아이오다인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드는 독일식 발음이고 아이오딘은 영국식 발음이고 아이오다인은 이건 미국식 발음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1811년 바닷말을 연구하던 베르나르 크루투아라는 사람이 바닷말을 태운 재를 녹인 이러한 액체에서 염화 칼륨을 분리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친구한테 의뢰를 해줍니다. 이 니콜라 클라만과 샤를 드조롬한테 야 이게 뭔지 좀 연구 좀 해줘라 라고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보라색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의 보라색을 의미하는 이 새로운 원소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것이 아이오딘입니다. 요드입니다. 이 요드는 우리가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빨간 약, 그 아까진기라고 그러죠. 옥도정기라고도 불리고 또 포비돈 요드라고 해서 이 요드 팅크 재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살균하는데 또 왔다시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드, 아이오딘을 우리 이 생체에 이용할 땐 어떠한 것들로 어떻게 작용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티록신의 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의 분해를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신경세포와 성숙에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티록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보충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약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숙에 관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은 알프스나 히말라야 등 산간 그 내륙 산간 지방에서는 이 요드 섭취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저하되거나 좀 이 체형이 찌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악지형에 사는 사람 찌끔해요. 그래서 이 성장이 저하되거나 크레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티록신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또 다른 호르몬이 야 티록신 좀 분비해라 하고 그냥 재촉을 합니다. 이 재촉하면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 아니야. 야 좀 분비 좀 해라 라고 해서 갑상선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몸이 뚱뚱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면에 갑상선을 자극하는 자가 면역 항체로 인해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아까는 분비가 안 돼서 키도 안 크고 뭐 뇌도 안 좋고 뒤에 나옵니다 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이 안구가 도출돼요.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돼요. 바짝 마른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기능 항진증이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입니다. 이런 안구 돌출이나 체중 감소 등 주요 등 이런 것들을 주요 증세로 하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입니다. 이것을 주로 하는 바세도시병 또는 그레이브스 병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원에서 바세도시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요오드를
내복해 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먹고 심한 경우에 갑상선 일부를 절제합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에게는 이 방사능 요오드를 잘못 처방하면 불임이 되기 때문에 방사능요법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오드가 어디에 맞냐? 전부 해산물에 맞습니다. 해산물을 먹는 우리 또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병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산물을 먹을 기회가 적은 내륙 지방 사람들은 요오드가 부족해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이런 크레틴 병에 걸립니다.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이 모든 음식에 이러한 해조류, 다시마 이런 것들을 자주 먹어서 머리가 좋은지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지능 발달을 저해한다. 이게 크레틴 병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먹으면 머리 성장이 좋다는 거죠. 산악지형에서 이게 부족해서 키도 안 크고 그다음에 머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그냥 쫙 바다로 둘러싼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어려서부터 그다음에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음식에 다시마, 우린 물, 이런 것들 또 생선 같은 걸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벨상들이 많이 타는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임산부의 요오드 부족 시 태아에게도 아주 선천적으로 크레틴 병이 발생해. 전 세계 인구의 예방 가능한 지적 장애 발생과, 그러니까 지적 장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요오드 부족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 내륙지방 지적 장애 예방을 위해서 식용 소금에다가 이 요오드를 묻혀서 섞어서 함유해서 판매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걸 소금에다 함유해서 지금 섭취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없죠. 해산물, 김, 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생선 풍부하니까. 단 바다가 있어서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인조식품을 많이 먹으면 역시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선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요오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해산물을 자주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아시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조류 이거 김, 미역, 다시마 그냥 늘상 먹어지기 때문에 김, 미역, 해조류, 어패류에 풍부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방사선 유출 시에 어떤 환자들이 많냐면 갑상선암이나 백혈병 환자들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요오드는 46종의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데 요오드 127만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접해도 괜찮은데 여기 방사능 유출이 되면 요오드 131이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서 이 목으로 들어가면서 갑상선에 모이게 돼요. 이 요오드 131이 여기 갑상선에 모이게 되면서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또 터집니다. 붕괴돼요. 터지면서 갑상선을 파괴해요. 그때 갑상선암이나 백혈병 이 환자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파됐을 때 복구하는 인부들에게 역시 보드카, 독한 보드카에다가 이 요오드 127 무해한 이 요오드를 섞어서 먹도록 한 거.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 시에도 일본에서는 요오드 계열 약을 배포했습니다. 이 갑상선암과 백혈병 증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요오드 127은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요오드 여러 가지 중에 131이 피폭됐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몸속에 요오드가 풍부하면, 즉 127이 풍부하면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127이 가득하면 130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비상용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구입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해조류를 먹어라. 그 다음에 해조류를 많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요드는 티록신이 작용하는 아주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요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 방사선에 1년에 1mm15T의 오염이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1년에 한 번씩 뭘 합니까? 생일이 돌아옵니다. 생일 돌아올 때 미역국을 먹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지금은 미역국 먹지 않고 뭐 케이크 먹고 뭐 피자, 햄버거 이런 나부랭이들 콜라 사이다가 그 뭐 꺽꺽거리면서 먹으니까 갑상선 질환이 젊은 아새끼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미역국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오드는 독일식, 아이오딘 요거는 영국식, 아이오다인 미국식, 라틴어는 오디움, 한자로는 옥소.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요드라는 것보다 학교에서 화학 분자식 여기에 아이오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편하게 귀에 익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다를 끼고 있고 이 해초류가 많고 어패류가 많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갑상선은 이 위치상으로는 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티록신 호르몬은 콩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의 인조 단맛이 동시에 간도 망가뜨리고 모두 망가뜨려요. 신장도 망가뜨립니다. 콩팥도 망가뜨려. 그러면 이 갑상선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인조 단맛을 줄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이 받고 간이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역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단 것을 먹어. 이중으로 망가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또 스트레스 받고 성질 난 채로 단 것을 좋아하고 이런 이 단 것 좋아하고 동시에 화딱지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어김없이 갑상선 질환이에요. 갑상선은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98%는 여자, 남자들 2% 남자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공식품 성질난 채로 시간을 보내면 갑상선 질환이 온다 하는 거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식사가 성질난 채로 식사해서 위장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유방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성질난 채로 식사하는 식습관 거기에 들쩍지근한 걸 먹으면 그건 어김없이 갑상선이 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해조류 먹으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게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공식품과 성질 안 내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또 가공식품 자주 먹고 성질난 채로 먹어버리면 요오드가 부족해서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이 미역, 김 이런 거 잘 안 먹으면 성장 지연, 뇌 기능이 떨어져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뭐 미역국 먹으면 뭐 미끄러진다고 그거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좋은 거는 원래 숨기잖아. 그래서 미역국을 먹어야 시험을 잘 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갑상선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내 살 길 찾아야 됩니다. 즐겁게 식사하고 해조류 즐기고 아시겠어요? 가공식품 줄이고 그래도 오행생식에서 이 크리스탈정 이게 또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엔 소금, 해조류 그 다음에 여기 뭐 신장 기능 좋게 하는 소금, 다시마, 밤, 호박, 맥주효모, 마, 검은콩, 옥수수 이것이 복합돼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시면서 이 크리스탈정 먹고 그 다음에 성질 좀 부드럽게 가지면 갑상선 질환이나 백혈병 뭐 이런 티록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처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은 기본 뭐에 신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생식을 처방하고 거기에 이 크리스탈정, 이 소금을 같이 병행해서 섭취한다면 이런 갑상선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유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성질이 더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치록신 요거 갑상선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